예, 사실은 아까 앞에와 달리 제가 이 취합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밝히겠는데 우리 항우위원회에서 좀 해주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그 부분은 먼저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고요. 사실 항공 무인기용 소재라는 컨셉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보다는 상당히 소재 차원에서는 증명이 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게 소개를 한다는 게 사실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반복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넘기기 전에 제가 전반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는 진짜 간단하게만 어떤 시장 동향이나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간단만 내용만 스킵을 시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인기에서 어떤 소재라는 어떤 연계라는 게 어떤 무의미할 수 있는 게 유인기에서 충분히 검증이 됐고 충분히 시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이런 소재라는 게 핵심 소재가 어떤 무인기에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기에 지금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다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카본 소재인데 카본 파이버인데 그 카본 파이버하고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대부분이 사용하는 게 그거를 어떤 성형을 할 수 있게 넣는 어떤 복합 재료의 한 부분인 레진을 뭘 사용하느냐 이 두 가지의 어떤 컴바인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다 증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무인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걸 커머셜화 시키려 하면은 유인기 대비해서 무인기는 훨씬 더 어떤 소재의 가격적인 면을 많이 따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유인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런 어떤 코스트를 어떻게 이 핵심 소재인 카본 파이버와 레진 가격을 떨어뜨릴 것인가 이 부분이 더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일단 유인기에서도 최근에 들어서는 대부분 다 중소형 대형 항공기 회사들이 요구하는 게 개발 분야들이 대부분 다 코스트를 떨어뜨리는 분야입니다. 그 부분은 크게 나누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 카본 파이버하고 레진 그리고 그걸 성형하는 방법 요게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 그래서 사실은 카본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T700 그레이드, T800 그레이드가 이제 보잉 777 같은 경우 대형 항공기 말씀을 드리면은 777 같은 경우에는 T700 그레이드를 사용하다 380이나 787 같은 경우는 T800 그레이드가 이제 이렇게 T700에서 T800으로 시프트하면서 양이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T700을 대표적인 스탠다드로 두시면은 과거에 한 4, 5년 전에 5년 전에 키로당 한 30불 하던 게 지금 시장에서 한 20불 초반 채 안 합니다. 지금 가격이 상당히 3분의 1 정도 다운이 된 상태고 물론 레진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두 개를 조합한 프리프레그 가격이 지금 스포츠 레저용 같은 경우에는 메타스퀘어에 한 5불에서 한 국내 가격으로 해가 한 8, 9불 T700 그레이드 무게로 따졌을 때 한 65% 카본 파이버가 들어가 있는 웨이트가 들어가 있는 그 프리프레그 메타스퀘어당 그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태죠. 또 더 내려갈 거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탄소림 가격이 계속 대형화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T800 그레이드도 무인기에서 T800 그레이드까지 써야 될지는 제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격 또한 T800 그레이드 탄수음료가 거의 40불 이하로 언더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또한 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만드는 프리프레그 또한 상당히 낮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 하나가 지금 최근 추세가 성형 공정을 어떻게 짧게 만들어서 성형하는 공정에서 드는 비용을 줄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 또한 중대형 항공기에서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오토크랩으로 성형을 하는 거를 이제 오븐으로 성형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게 부합하려면 또한 레진 포뮬레이션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한 어떤 수지의 어떤 경화 시간도 좁히는 속경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재부터 해서 성형까지 모든 것을 코스트를 줄이는 이런 부분으로 중대형 항공기가 가고 있습니다.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또 많은 또 제품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무인기 쪽의 부분은 충분히
쓰는데 큰 문제가 향후에 어떤 가격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또한 하나를 해보니까 저 전북 창조경제센터와 같이 해서 이제 탄소복합재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드론 쪽에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을 계속 컨설팅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굳이 아까 말씀 나왔는데 뭐 저고도부터 중고도, 고고도까지 종류도 많고 또 어떤 뭐 체류 시간에 따라 분류를 다 하고 있는데, 모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드론에 그냥 탄소 복합체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퍼포먼스를 잘 따져갖고 남들이 사용하니까 뭐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전부 다 뭐 막 탄소 복합체를 코스트 면에서 비싼 걸 사용을 하는데, 굳이 그런 어떤 그러니까 드론 종류별로 좀 어떤 퍼포먼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누어 갖고 어떤 소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좀 그 경쟁력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제가 어떤 결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는 대부분 다 소재에 관련된 여러분들 잘 아시고 또 시장이 어떻게 가는가 부분이니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부분이고, 지금 탄소중 시장이 한 성장률이 연간 한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만 톤, 20년도 되면 한 11만 톤 정도 될 것 같고요. 보통 그 중에서 지금 항공기 쪽에 탄소음료가 들어가는 게 한 29%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포지션을 한 품목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합재 시장도 뭐 탄소음료 시장이 이렇게 증가하는 건 동시에 또한 복합재 시장도 동시에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어떤 금액의 어떤 밸류의 비중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상당히 밸류가 커지는 부분이고, 복합재로 갈수록. 이 복합재 중에서도 보시면은 사실은 항공기 분야나 무인기 분야도 상당히 탄소 복합재가 적용해서 어떤 그로스 레이시오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항공기 시장도 상당히 커지면서 그 시장도 커지지만은 그거와 못지않게 이슈가 되는 게 사실은 자동차 분야입니다. 이 자동차 분야는 어떤 측면에서 무인기의 어떤 그 소재의 어떤 코스트 퍼포먼스를 따지는 것보다 더욱더 시비하게 따집니다. 자동차 분야가. 그래서 자동차 분야에 어떤 그 아이템으로 들어간 탄소 복합재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인기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코스트 면에 있어서 절대로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망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항공기 시장이 한 4%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보시면은 지금 항공기에 들어가는 구조재 자체가 거기에 한 1% 들어가던 게 한 50% 이상 들어가고 7, 80% 올라가기 때문에 항공기 자체의 대수로는 뭐 4% 정도 증가하지만은 그 복합재나 수요 소재 입장에서는 거의 11%, 12% 성장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앞에서 앞에 연사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무인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 부분은 뭐 용도별 시장에 보시면 민수나 군수 부분의 성장률이 35%나 한 9% 정도 성장하는, 빠르게 성장하는 무인기 시장이고, 그 무인기에 들어가는 각 소재의 형태 중에 무인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보시면은 이 프리프레그 방법입니다. 물론 어떤 그 중대형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재를 만들면서 프리프레그가 어떻게 가격을 다운시키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승용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래서 전체 구조재를 만드는 부품에 따라서 어떻게 뭐 가장 좀 요구하는 게 사실은 오토크래브죠, 사실은. 그래서 공정 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탄소섬유, 수지 모든 일체적인 기술이 다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그 개발품을 이제 이렇게 부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뭐 사실은 탄소 복합재를 성형을 하고자 할 때는 몰드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트라이 할 때는 대부분 다 가능하면 뭐 3D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하면 좋고, 또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탄소섬유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초핑해서 분말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3D로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냥 컨티뉴어스 파이버 갖고도 탄소 복합재로도 3D가 가능한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되었죠. 그래서 어떤 그 시제품을 만들 때는 이 3D 기법을 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향후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부분 앞에 어떤 무인기에 적용된 복합 소재의 활용 부분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든 모든 엔드 프로덕트가 커머셜화 되기 위해서는 어떤 퍼포먼스, 코스트당 퍼포먼스가 뛰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어떤 릴라이어빌리티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생산성도 있어야 되는 부분. 이 세 개 요소가 다 같이 동시에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부분이 다 충족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무인기에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제품들인데 이건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 탄소 섬유를 개발하고 상업화, 커머셜을 하고 난 뒤에 사실 미래부하고 일찌감치부터 플래그십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와 같이 이 탄소 섬유 중간재 프리프래그를 국내 인증을 받는 절차를 지금 플래그십 사업,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우연과 같이 코옥이 진행되어 갖고, 그래서 국내 있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항우연에서 진행하고 있는 딜트로타 쪽에도 어떻게 태울 것인가, 이런 부분도 서로 협의하면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래성장 동력 미래부에서 하고 있는 게 일찌감치 저희들이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항우연하고 같이. 여기 같이 진행됐던 부분이 이제 자동차 부분, 구조제에 들어가는 시범 사업, 그다음에 CNG 탱크에 들어가는 시범 사업,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국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요거 하나 또 소개를 쓰게 될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산자부 과제로 해서 WPM 과제로 그 소재 개발해서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게 폴리키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리키톤을 저희들 개발하고 커머셜화 시켰는데, 이게 열가소성 수지인데, 이거를 이제 미래부하고 같이 창조경제 시범 사업으로, 플래그십 사업으로 또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게 이런 자동차용 부품 지분 사업이나 산업용 부품 지분 사업, 전기 전자용 부품 사업, 이런 부분을 지금 창조경제 기획단하고 같이 다 연계가 돼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무인기에서 이런 부분을 잠시 소개를 드리냐 하면은, 여기에 만들어지는 과정이 카본 모녹사이드하고 에틸렌 요 두 개를 반응을 시켜가 나오게 되고, 코폴리마로, 그래서 터폴리마로 엠프라용으로 카본 모녹사이드하고 에틸렌하고 프로필렌을 이렇게 중합을 시켜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카본 모녹사이드는 보통 탄소 배출권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 폴리마로 엠프라 제품으로 이제 개발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생산해서 팔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보시면 특징이 내마모성이나 고열 변형 온도나 고기체 차단성, 내화학성, 이런 게 굉장히 우수합니다. 또 특히 우수한 게 내충격성이에요. 나일론보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하는 건데, 그래서 자동차용에 이제 계속 어플라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항공기용 중간 소재로 열경화성 수지를 사용을 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잘 알다시피 이제 에팍시인데, 그래서 그 에팍시 열경화성 수지를 열가소성 수지로 이제 이렇게 전환하는 이제 어떤 그 항공기에 물론 그 유인기에 적용하는 어떤 이런 연구 개발도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열가소성 수지로 또 이 하나의 어떤 아이템으로 제시를 하고 싶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의 어떤 드론 부분에 들어가는 어떤 엠프라 제품 수지, 열가소성 수지를 세분화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갖고 그 안에서 저런 특성의 제품이 대체가 가능한 부분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전북 창조경제 힐센터와 같이 협의를 해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니까 한번 여기 오신 분들도 여러 특성을 한번 보시고 적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적용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이슈로 제가 제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표수도 있지만 포럼에서도 아름다운 선두가 개발된 상품 속에 쓰이고 있어요. 소재는 많이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과연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다행히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복합재료로 공장 개발을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연구 과제를 진행 중인 회사라서만 저희가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인문 과제로 3차원 직물을 이용한 고성능 복합재료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자부 과제로 차량용 폴스프링을 복합재를 만드는 과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부 과제들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잘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는가가 지금 어떤 전쟁입니다. 전쟁. 그 상무님 말씀하셨듯이 가장 싸게 잘 만들 수 있는 중요한데요.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지금 프리프랙을 층층이 쌓아서 물건을 만들게 되면은 충격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3D 위빙, 3D 브레이딩, 미들 펀칭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3차원 직물을 만들어서 짧은 시간 안에 RT 만화의 공정을 써서 이제 공정 개발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개하셨듯이 아로브 오토클레이브라고 비싼 오토클레이브 공정을 사용하지 않고 가찬 어떤 장비와 어떤 공정을 이용해서 실제 제품의 성능은 오토클레이브와 거의 비슷한 물성을 나타내는 공정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스몰 플라스틱 프리프랙을 지금 저희도 과제로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상무님 발표하신 그 과제에 넣어가지고 같이 운동으로 개발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자수를 놓는 건데요. 카본 레이어를 컴퓨터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수를 놓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효과적인 구조물을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무인기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연구개발을 해야 할 분야가 3D 프린팅 분야입니다. 지금 노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요. 매트릭스를 고강도, 고경도인 매트릭스 자체를 이제 만드는 기술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플라스틱만 3D 프린팅하는 게 아니고 금속 부품이 들어가게 되면 따로 조립을 하는 게 아니고 3D 프린팅이 금속 부품을 패킹해서 인스톨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동화 기술. 그 다음에 앞으로 국내에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기술인데요. 장섬유를 활용한 3D 프린팅 기술. 이런 분야들이 개발되면 무인기를 아주 더 간단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으니까요. 구조물 만드는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면 열심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